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인데도 심장병이 온다고요?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 의사도 정상이라고 했는데. 하지만 우리는 자주 뉴스를 통해 듣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쓰러진 중년 남성, 건강하던 50대 직장인이 돌연사했다는 기사. 심지어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지 1년도 안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가 수치의 착각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요? 건강검진표를 보면 누구나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으면 안심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수치가 건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 따르면 고지혈증은 40대 이상 성인 남성의 48%, 여성은 폐경 이후 급격히 증가해 60대의 60% 이상이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치료를 받지 않거나 나는 정상이에요 라고 인하고 건강관리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정상 수치라는 말에 안심하고 그 수치가 우리 몸속 실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190이라고 해서 안심하더라도 이 수치를 구성하는 LDL 나쁜 콜레스테롤과 HDL 좋은 콜레스테롤의 비율이 극단적으로 나쁘다면 실제 심장혈관은 이미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진표에서는 이런 비율에 대해 정확히 경고하지 않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자체는 문제의 전부가 아닙니다. 최근 심장내과 분야에서는 산화된 LDL, 즉 우리 몸 안에서 염증과 만나 산화되며 혈관벽에 들러붙는 변형된 콜레스테롤이 심장병과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건강검진에서 아예 측정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매년 받고 있는 건강검진은 얼핏 정상처럼 보이는 숫자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 우리 몸속 실제 혈관의 건강 상태는 숨겨진 채 방치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검진에서 괜찮다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하며 3개월 뒤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수치가 정상이냐가 아니라 지금 내 혈관은 얼마나 건강한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선 콜레스테롤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왜 믿을 수 없는가? 진짜 위험의 정체.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이라는 단어에 막연한 거부감을 갖고 계시지만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과 비타민 D를 합성하며 소화를 돕는 담즙산의 재료가 되죠. 문제는 이 콜레스테롤이 혈관 속에서 어떻게 운반되고 어떻게 작용하느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건강검진의 수치를 무조건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콜레스테롤은 물에 녹지 않는 지질이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혈액 속을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리포단백질이라는 단백질 껍질에 쌓여 운반되는데 이때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조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LDL, 저밀도 지단백이고 반대로 조직에서 간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HDL, 고밀도 지단백입니다. 우리가 흔히 LDL을 나쁜 콜레스테롤, HDL을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LDL의 수치가 높을 경우 이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벽에 침착되어 플라크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혈관을 좁히거나 막히게 만들어 죽상경화증, 즉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반대로 HDL은 이러한 LDL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회수하여 제거하는 기능을 하므로 충분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우리가 받는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이 LDL과 HDL이 모두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총 수치만 보고 정상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 총 콜레스테롤이 190인 A씨와 B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씨는 LDL이 160이고 HDL이 30이며 B씨는 LDL이 110이고 HDL이 60입니다. 둘 다 총 수치는 같지만
A씨는 동맥경화의 고위험군이고 B씨는 오히려 건강한 상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모두 총 콜레스테롤 정상이라는 말만 듣게 된다면 누가 스스로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산화된 LDL입니다. 최근 다양한 심혈관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단순한 LDL 수치보다도 이 LDL이 체내에서 산화되었는지 여부가 질병 발생과 훨씬 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산화된 LDL은 혈관 내피세포에 손상을 일으키며 면역세포인 대식세포와 결합하여 거품세포를 만들고 결국 동맥경화반을 형성합니다. 이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치명적인 혈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병리 메커니즘입니다. 2022년 유럽심장학회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산화된 LDL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일반 LDL 수치와 상관없이 심혈관 사건의 발생 위험이 약 2.5배 높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HDL 수치가 높아도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높은 사람은 심혈관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즉, HDL, LDL, 총 콜레스테롤이라는 숫자만으로는 혈관 건강을 제대로 진단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화된 LDL은 건강검진에서 측정하지 않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검사 장비와 비용 문제로 인해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수치만 정상이라는 허상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단지 수치뿐만이 아닙니다. LDL 입자의 크기와 밀도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좌우합니다. 소형 밀집형 LDL 입자는 산화에 더 취약하고 혈관벽에 더 쉽게 침착되기 때문에 같은 LDL 수치라도 입자의 특성에 따라 위험도는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 권고하는 이상지질혈증 정밀검사 항목에도 이 LDL 패턴 분석은 고위험군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상 콜레스테롤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오히려 진짜 위험을 놓치게 만드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총 수치에 집착하기보다는 LDL과 HDL의 비율, 산화 정도, 입자의 특성까지 고려해야만 비로소 나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리스크들이 존재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수치만 괜찮으면 문제없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근본적인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검진표를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실체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실체에 접근하기 위한 첫걸음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보다도 몸의 자연적인 회복 능력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습관의 변화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연 유래 성분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관리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 유래 성분은 정확히 어떤 원리로 우리 혈관에 작용할 수 있을까요? 약의 한계와 자연 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폴리코사놀이라는 대안. 앞서 살펴본 것처럼 콜레스테롤 수치라는 단편적인 숫자만으로는 자신의 심혈관 건강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LDL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산화되거나 소형 입자인 경우 위험할 수 있고 HDL 수치가 높아도 산화 스트레스가 함께 존재하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요인들을 고려할 때 단지 하나의 약으로 콜레스테롤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는 접근은 필연적으로 한계에 봉착합니다. 실제로 현재 고지혈증 치료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약물은 스타틴 계열입니다. 이 약물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생성하는 효소인 HMG-CoA 환원효소를 억제함으로써 콜레스테롤 생성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분명 스타틴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약물로서 특히 기존 심장병 이력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장기 복용 시 간 기능 이상, 근육통, 기억력 저하, 당뇨 위험 증가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대한심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스타틴 복용자의 약 10%가 이러한 이상 반응으로 복용을 중단한 경험이 있으며
30% 이상은 복용 지속에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빠르게 낮춰주는 역할은 탁월하지만 앞서 언급한 산화된 LDL이나 LDL 입자의 크기, HDL 수치 증가 등 콜레스테롤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치만 낮추는 것이 아닌 혈관 내 환경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다시 주목하는 것이 자연 유래 성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관리법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폴리코사놀입니다. 폴리코사놀은 사탕수수의 왁스층에서 추출한 고분자 지방 알코올의 혼합물로 처음에는 쿠바에서 혈중 지질 개선 용도로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쿠바 국립과학연구소에서는 1990년대부터 폴리코사놀의 심혈관계 보호 효과에 대한 다수의 임상시험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는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한 예로 1999년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클리니컬 파머칼러지 리서치에 실린 연구에서는 고지혈증 환자 589명을 대상으로 폴리코사놀 10mg을 12주간 투여한 결과 LDL 수치가 평균 21.9% 감소하고 HDL 수치는 평균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스타틴 계열 약물의 평균 HDL 증가율이 5에서 1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유의미한 수치입니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위약그룹 대비 혈압 조절, 혈소판 응집 감소, 산화, 스트레스 억제 효과 등 다방면에서 개선된 지표가 보고되었습니다. 폴리코사놀은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산화된 LDL 형성을 억제하고 HDL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HDL 콜레스테롤은 단순히 수치만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기능적 활성이 중요합니다. 폴리코사놀은 이 HDL의 항산화 효소 활성과 콜레스테롤 역수송 기능을 증가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심혈관 보호 효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쿠바에서는 실제로 이 성분을 국가 차원의 혈관 건강관리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쿠바 국민 중 40세 이상 성인에게는 예방 목적으로 폴리코사놀을 공급하고 있으며 쿠바 보건당국은 자국민의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이 라틴 아메리카 평균보다 낮은 이유 중 하나로 폴리코사놀 섭취를 꼽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쿠바의 사망 원인 통계와 영양제 보급 정책 사이의 상관성은 여러 논문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폴리코사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사탕수수 유래 원료 중 옥타코사놀 함량이 높은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지구력 향상, 피로 개선 등의 효과로도 연구되고 있어 중년 남성층을 중심으로 복합적 건강 루틴의 핵심 성분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폴리코사놀이 만능은 아닙니다. 약물처럼 즉각적인 수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고 체질과 식습관, 생활 패턴에 따라 효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성분이 자연적인 회복 경로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약이 문제를 강제로 억제한다면 자연 성분은 몸의 균형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고지혈증 위험군이거나 수치상 정상이라 안심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자연 성분 섭취와 함께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까지 전체 루틴을 통합적으로 점검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폴리코사놀 제품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며 복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폴리코사놀의 선택 기준, 복용 방법, 오해와 진실. 폴리코사놀은 분명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콜레스테롤 개선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는 수십 종의 폴리코사놀 제품이 혼재되어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폴리코사놀이라는 이름 아래 비슷해 보이는 제품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추출 원료, 함량, 흡수율, 복합 성분 유무 등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폴리코사놀의 원료 원산지와 조성입니다. 국내 식약처에서 고시한 기능성 원료는
사탕수수 왁스 알코올에서 추출한 폴리코사놀로 옥타코사놀을 주성분으로 하는 고분자 지방 알코올 혼합물이어야 합니다. 폴리코사놀은 총칭이기 때문에 실제 제품이 옥타코사놀 함량이 낮거나 다른 지방 알코올이 주성분인 경우라면 기대되는 효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고를 때는 옥타코사놀이 몇 % 함유되어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0에서 70% 이상 함량을 가진 제품이 고함량으로 분류되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이론적으로 생리활성이 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쿠바에서 임상시험에 사용된 폴리코사놀의 조성은 옥타코사놀 65에서 70%, 헥타코사놀, 트리아코사놀 등 기타 알코올 30에서 35%로 구성된 표준화된 형태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 복용량입니다. 다수의 임상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용량은 하루 10에서 20mg입니다. 식약처에서도 기능성을 인정한 기준이 10mg 이상이며 일부 제품은 23mg, 30mg 등 고함량으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용량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체중 간 기능, 복합 복용 성분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복용할 때는 10mg 수준에서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고려사항은 복합 성분과의 조합 여부입니다. 요즘 출시되는 제품들 중에는 폴리코사놀에 더해 코엔자임 Q10, 홍국 오메가3, 비타민이 나이아신 등을 함께 배합한 제품이 많습니다. 이 성분들 역시 각각 혈관 건강, 혈압, 심장 기능 유지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일부 성분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홍국은 자연계 스타틴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스타틴계 약물과 병용 시 간 독성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이라면 복합 제품보다는 폴리코사놀 단일 성분 제품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제형과 복용 시기입니다. 폴리코사놀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공복보다는 식후 복용 시 흡수가 더 잘 됩니다. 특히 지질 대사가 활발한 저녁 식사 후 복용이 추천되며 일부 연구에서는 이 시간대에 HDL 증가 효과가 더 높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흡수를 도와주는 유화형 소프트젤, 나노에멀전 방식의 제형도 출시되고 있어 섭취 편의성과 체내 이용률 측면에서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폴리코사놀 정말 효과 있는가? 믿어도 되는가?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오해와 진실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폴리코사놀은 쿠바에서만 효과가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는 별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일부 해외 논문에서 쿠바산 폴리코사놀에 비해 독일, 미국, 캐나다 등에서 제조된 제품들이 동일한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결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제로 2006년 독일의 한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쿠바 외 지역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LDL 감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시료의 품질, 복용기간, 대상자의 건강 상태 등 변수 차이를 명확히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비교한 결과로 연구 설계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반대로 최근에는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권에서 진행된 다수의 소규모 연구에서 폴리코사놀 복용 시 HDL 수치 증가, 산화 스트레스 억제, LDL 산화 지연 등의 긍정적인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12주 복용 후 HDL이 평균 17% 증가하고 LDL이 10% 감소한 연구 결과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8주 복용 후 총 콜레스테롤이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폴리코사놀은 약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효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특히 생활습관 개선과 병행하지 않으면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속 가능하고 부작용 걱정이 적은 방식으로 장기적인 건강관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라도 LDL과 HDL 비율이 나쁘거나 식습관에 문제가 있다면 조기에 폴리코사놀 같은 자연 유래 성분을 도입하여 혈관의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에서 벗어나 혈관 상태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방법으로서 폴리코사놀은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주목할 만한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폴리코사놀을 활용한 실제 건강 루틴 구성법과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콜레스테롤 관리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콜레스테롤의 실체와 수치 뒤에 숨겨진 진짜 위험, 그리고 자연 유래 성분인 폴리코사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지금부터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나서도 아직은 괜찮다며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게 망가져가고 있고 한번 손상된 혈관은 완전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3가지부터 점검해 보세요. 첫째, 기름진 음식과 트랜스 지방 줄이기. 튀긴 음식, 가공육, 크림이 많은 빵은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혈관 내 염증을 유발합니다. 하루 한 끼만이라도 나트륨과 포화지방을 줄인 식단으로 바꿔보세요. 둘째, 30분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이상 실천. 운동은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혈관 탄력을 높여줍니다. 걷기, 자전거, 수영 등 무리 없는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폴리코사놀을 포함한 자연 기반 영양소 섭취. 약이 부담스럽거나 수치가 애매하다면 자연스러운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폴리코사놀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하루 10mg, 저녁 식사 후에 복용하며 자신의 반응을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콜레스테롤 관리에 있어 정상 수치는 안심이라는 생각은 버리셨을 겁니다.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지금 바꾸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 배우자, 친구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이미 위험에 가까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선택이 소중한 사람의 심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